안녕하세요. 고천섭진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NFT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BAYC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줄임말인데, 이게 뭐, BAYC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BAYC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NFT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를 원래 그 영어 단어보다는 줄인 이제 BAYC라고 그렇게 뭐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예, 이거를 줄여서 BAYC 이렇게 부릅니다.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비싸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NFT가 특히 그 디지털 아트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했는데요. 어, 최근에는 사실 이제 PFP라고 해서 이게 프로파일을 자기 그 얼굴 대신 뭐 트위터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SNS 계정에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는 그런 파일을 사실 NFT로 해서 판매를 이제 하는데 이게 뭐 최근에는 이제 트렌드 대세입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경매를 통해서 어쨌든 사다가 구매해서 이거를 나의 그 SNS 계정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쟤는 저런 걸 갖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런 여런저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그거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건 BAYC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이제 NFT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최근 이제 BAYC가 뭐 매덕이 호가했다가 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NFT가 한물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다고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이게 가장 비싸고 이게 추세가 꺾였냐 그렇지 않냐는 건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BAYC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유가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BAYC의 인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더 큰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AYC의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메타버스가 보통 먼저 얘기가 되고 NFT가 이제 쫓아가는 개념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 BAYC 같은 경우는 NFT 프로젝트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번 다음에 이게 유명해지니까 그 유명한 이 NFT 프로젝트인 BAYC를 이용해서 연결해가지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메타버스를 어더사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면인가요? 하여간 저쪽에 있는 세상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더사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더사이드의 땅, 가상세계의 땅이죠. 메타버스에서는 사실 그 가상 토지라고 해서 메타버스에 있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뭐 버추얼 콘텐츠 메타버스 퓨처라는 책에서도 이제 가상 메타버스에 대해서의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땅을 사실은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땅을 어드디라고 이게 발음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라서 예 여기 이제 어드디디 for other side이라고 이제 하는 이미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래서
가상세계의 땅을 경매를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이제 제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기존 게임에서 만들어진 일단 게임의 가상세계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메타버스 얘기를 저는 특히 이제 게임하고 연관지어서 메타버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했고 이제 사실은 그거하고 관련 없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가상세계 그러니까 컴퓨터로 게임을 만들듯이 가상세계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가상세계에 땅을 판다? 이게 사실 어찌 들으면 봉익김선달 같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 보시는 어떤 분도 내가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있으면 그냥 가상세계 만들면 돼요. 그게 뭐 무슨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만들면 되는데 갑자기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팔아? 내가 만들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만든 걸 내가 사지? 이상하잖아. 예.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메타버스 공간의 땅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판매가 되려면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내가 만든 이 공간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메타버스로서 유의미한 공간, 가상 공간이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성공적으로 그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거기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게임들이 메타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 그게 사실 메타버스를 만들고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를 만든 건 아니지만 케이팝 아이돌 그 플랫폼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에서도 만들었고 SM에서도 만들었잖아요. 그 서비스들이 이미 가상세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케이팝 팬들을 모아놨다는 차원에서 메타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오히려 제페토보다 그런 하이브나 SM에서 만든 케이팝 플랫폼들이 메타버스로 발전해 가고 수익성을 만들어내서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이 어더사이즈라고 하는 BAYC하고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역시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고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더사이즈, BAYC의 이 프로젝트, 또 다른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거나 NFT 관련된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주춤하고 이게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벌써 트렌드가 꺾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BAYC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프로젝트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제 유가랩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름 오랜 고민 끝에 굉장히 그 현명한 방법을 잘 찾아서 나름 미래의 컨텐츠 산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걸 최초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